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지난 20일 경찰이 부수조작 의혹이 제기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조선일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국가보조금법 위반 그리고 사기 등 혐의로 조선일보와 한국 ABC협회를 고발을 했고, 검찰로부터 지난해 7월에 이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이 작년 11월에 조선일보 신문지국 6곳과 수도권 폐지업체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이번에 본사와 자회사인 조선 IS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지요. 다른 때 같았으면 언론 길들이기네, 언론 탄압이네, 뭐네 하면서 직원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언론들은 난리가 난 것처럼 떠들어야 정상인데, 너무 이상하리만큼 순순히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직원들 역시도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자협회 등등 언론협회 등등 기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쳐야 하는데 조용해도 너무 조용했고, 하물며 압수수색 관련된 기사도 채 30건도 안 됐습니다. 과거 검언유착 사건 당시 검찰이 채널A를 압수수색할 때와 비교를 해본다라면 차이가 나도 너무 큰 차이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순순히 압수수색을 받아들인 것일까? 아마도 사전에 야야 우리 압수수색 가니까 준비할 거 다 해놔라, 뭐 이런 사전 교감이 충분하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보자 X로 알려진 이호아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조선일보 본사 압수수색은 유튜브 포함 진보 언론을 치기 위한 외형적인 공정을 만들기에 필요한 것이었다. 윤핵관 내부의 정보다. 긴장하고 준비해야 할 듯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 제보자 X의 이 말을 어떤 뚜렷한 정보도 없이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수의 상징이라는 조선일보까지 문제가 제기되면 압수수색을 하는데, MBC를 비롯해서 열린공감이나 서울이설유 등등등 당연히 압수수색 대상이 되어야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니 공정의 명분을 찾기에는 충분한 것이죠. 그래야 다른 언론사들의 압수수색을 단행을 해도 불공정하다는 등 언론 탄압이라는 등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최근에 권성동이 KBS와 MBC 언론 노조를 겨냥한 발언 역시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의구심을 더더욱 갖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미 윤석열은 검찰공화국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당연히 언론 길들이기를 시도하겠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적대시드는 언론에 대해서는 검찰의 칼날을 들이대며 길들이게 하려고 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통위원장도 사퇴 압박을 했던 것이고요. 경찰의 수사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확실하게 알게 되겠지만, 그 결론이 올해가 될지 또는 내년이 될지 아니면 증거 불충분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1년 동안 과방위원장으로 정청래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어서 그나마 1년은 어떻게 버텨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1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될까가 문제가 되겠죠.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는 과방위와 행안위원장 자리를 1년씩 나눠 갖기로 한 부분을 두고 솔로몬의 지혜를 냈다면서 방송장악 문제가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아서 우선 막고 경찰 중립도 중요하니 그 다음에 맡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1년 하고 안 할 모양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권성동은 오늘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야 모두 공평하게 됐다라고 말입니다. 권성동이 이런 말을 했다면 당연히 민주당이 바보짓을 했다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대체 어쩌다고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인지 민주시민들이 지금 정치의 회의감을 느낀다며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재명 의원 한 분 바라보고 버티고 인내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찬물을 끼얹었으니 앞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싶습니다. 그나마 법사위원회 철험의 의원들이 대거 포진하게 돼서 아주 조금의 위로가 되기는 합니다만 처지는 기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법사위 위원으로는 민주당에서는 기동민 의원을 간사로 해서 권인숙, 권칠승, 김남국, 김승원,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이탄희 그리고 최강욱 의원이 포진이 됐고, 국민의힘은 정점식 의원을 간사로 해서 박형수, 유상범, 전주혜, 장동혁,
조수진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를 했고 이 밖에 비교섭단체위원으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김용민 의원과 이수진, 민영배 의원이 빠졌는데 특히 이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에서 배제된 부분 매우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전투력 있는 의원을 왜 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박범계는 왜 다시 들어갔을까요? 법무부 장관 당시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법사위에 다시 포진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사위원장 넘어가고 사개특위 구성도 계약되었다. 다른 대안을 잘 찾아보겠다. 최악의 상황에서 반전의 기회를 찾아내겠다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리셨는데 반전의 기회 꼭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철험회 의원들 때문에 선거에 졌다고 프레임을 만들 때부터 철험회를 해체한다고 주장할 때부터 이미 저들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를 모아야 할 때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떨어진 지지율을 많이 하기 위해서인지 오늘 아주 그냥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은 과천의 인재개발원에서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을 주재하면서 개혁을 함에 있어서 기득권의 저항이 예상이 되지만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그러면서 120대 국정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이 바로 본인과 재벌들 그리고 검사들, 언론인들 등등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개혁을 한다는 것일까요? 본인부터 개혁의 대상인데 누구를 겨냥해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일까요? 본인부터 기득권 내려놓고 월급 삭감하고 국무위원들부터 국회의원들까지 전부 월급 삭감하고 특권부터 다 내려놓고 말을 해야 진정성이 있을 텐데 당장 지지율 폭락하니까 뭐라도 국민을 위하는 척이라도 하기 위해서 입 바른 소리부터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법인세 감세해주고 기업의 상속세도 면제해주고 부동산 종부세 낮춰주고 기득권들만을 위한 정책을 하면서 무슨 기득권의 저항이 있다고 입을 터는지 정말이지 가짜습니다. 윤석열의 주장대로라면 당장 검찰의 수사권부터 반납을 하고 사법개혁, 언론개혁부터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만큼은 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이중잣대를 들이대겠죠. 해서 윤석열이 하는 말은 아무것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대통령실은 윤석열의 일이 너무 많아 업무를 줄이겠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난 보다 이렇게 형편없는 정부는 정말 처음 봅니다. 현 시국에 나를 세서라도 민생을 챙겨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대통령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일을 줄인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다니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언이 행여 이 윤석열의 업무를 나눠서 하겠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김건희가 실세라는 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업무를 둘이 나눠 하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 이제는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진정으로 권해드립니다. 힘드시죠? 시도 때도 없이 술 먹는 것도 눈치 봐야 하고 그 자리 많이 힘드실 텐데 힘들면 그냥 조용히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본인은 일이 많아서 줄이겠다면서 어떻게 주 120시간 노동을 떠들었을까요? 대단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